네, 논문이라고 다 같은 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그리고 학회, 이런 학자가 들어가는 기관에 제출 또는 투고하는 논문을 아무래도 학자가 들어가니까 학술 연구 논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학자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연구 논문을 학술적으로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연구 논문이 도움만 된다면 돈을 버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관공서 같은 데서 민원을 해결하는 용도로 이런 연구 논문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논문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구 보고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무슨 연구 보고서가 그런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만 쓰는 것을 연구 보고서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아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냥 분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용어를 제가 정의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술 연구 논문의 특징은 요 학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연구 보고서는 뭐 굳이 학문적이 아니어도 된다. 반드시 학문적이 아니어야 한다가 아니고 굳이 학술적이 아니어도 된다. 이게 이제 연구 보고서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 놓고 제가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썸네일에다가 논점이 다르다라고 이제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논점이 뭡니까? 우리가 결론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논의를 해야 될 지점을 말하는 거죠. 논의를 해야 될 지점이 뭐가 있냐라고 본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학술적으로,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게 좋다고 내가 학술 연구 논문을 쓰던, 연구 보고서를 쓰던 논점을 학술적으로도 가져가면서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학술적 시사점도 있고 실무적 시사점도 있다. 학술적 시사점도 논의할 수 있고 실무적 시사점도 논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뭐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굳이 따진다면 학술 연구 논문은 반드시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뭐 있으면 좋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런데 실무적 시사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학술 연구 논문이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면 학술적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학술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뭐 살아가는데 굳이 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은 안 돼.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술 연구 논문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런 학술 연구 논문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시사점도 논의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술 연구 논문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다면 학술 연구 논문은 지금 당장 이 논문으로 어떤 실무적인 시사점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면,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학술 연구 논문으로 인정해 줄만 하다 이겁니다. 왜? 나중에 학술 연구 논문에 도움이 되는 선행 연구로서 또는
하나의 이론으로 기반 잡을 수가 있다면 후행 연구에서 언젠가는 실무적 시사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다면 학술 연구 논문의 특징이 어떤 거냐? 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학술 연구 논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많은 학술 연구 논문들의 어떤 동향, 흐름에 내가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얹혀가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돼도 돼. 지금 당장 이게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돼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학술 연구 논문의 어떤 결과는 딱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딱 와닿지 않는 경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돈이 안 돼. 이거는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이 안 돼. 지금 당장은. 하지만 이게 학술적으로 선행 연구와 어떤 차별화를 가져서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구 보고서, 다시 말해서 기업에서 쓰는 연구 보고서는 목표가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쓰는 연구 보고서는 이건 민원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냐, 목표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는 굳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실무적 시사점이 장땡이다 이거지. 지금 당장 실무에서 뭔가 반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어떤 돈을 버는 문제, 민원이 해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실무적 시사점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계에서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지만 학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이게 연구 보고서하고 학술 연구 논문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학술적 가치가 있다 보면은 또 학술 연구 논문에서 선행 연구 자료로 또 사용되다가 또 그런 연구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어떤 논문에 의해서 또 실무적 시사점이 나오거나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실무적 시사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연구 보고서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좀 전에 학술 연구 논문은 실무적 시사점이 없어도 학술적 시사점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면 학술 연구 논문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 시사점은 제로지만 실무적 시사점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요런 논리로 귀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기업은 누가 의사결정권자죠? 그 기업의 경영자가 의사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받는 사람이 최종 의사결정권자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 연구 보고서 괜찮네 하면 그만인 거예요, 솔직히. 연구 보고서가 지금 당장 실무적 시사점 하나도 없어. 근데 학술적 시사점은 있네, 이거. 이거 나중에 언젠가는 이 학술적 시사점이 있으니까 학술 연구 논문으로 가서 여기서 좀 기여를 해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연구를 하다가 실무적 시사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경영자가 이거 연구 보고서 누가 썼어 이거? 박대리 썼어.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사장님이 회장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인정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정부의 무슨 국토교통부다. 장관님이 괜찮다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KDI에서 KDI 원장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게 실무적 시사점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학술적 시사점은 없어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연구 보고서 영역에서는. 그건 그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들만의 인정하고 인정 못하고 이런 의사결정의 체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쪽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학술 연구 논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학술 연구 논문에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뭐 심사위원이 의사결정권자겠지. 근데 뭐 한 명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독단적으로 막 전횡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술 연구를 하는 뭐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심사위원도 뭐 서로 뭐 쿵짝이 맞아야 이 논문이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학회 같은 경우에도 심사를 3명 하게 되면 뭐 보통의 경우에는 한 명은 나는 못해, 인정 못해 라고 하더라도 한 2명 정도 인정하면 뭐 등재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명 정도 반대하더라도 나머지가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걸로 가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예, 뭐 어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무조건 뭐 이거는 뭐 100% 찬성해야 가는 거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뭔가 이 학술 연구 논문에서도 연구 보고서처럼 뭐 사장님이 인정하면 다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 연구대 논문의 논점 그리고 연구 보고서의 논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고 특히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초짜들, 대학원에 들어온 신입생들, 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이런 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학술 연구 논문이 자꾸 연구 보고서 같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학술 연구 논문. 그러니까 학술 연구 논문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그 재미없어 보이는 연구 주제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네. 아, 이게 뭐 학술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선행 연구와 요 지점에서 차별화가 돼 있어가지고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네. 그거를 내가 막 주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논점을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특히 회사 다니다가 대학원 오신 분들, 그리고 평생 회사에서 연구 보고서를 보고만 받다가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주로 하시다가 학계로, 학교 교수님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야,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라는 논문 지도 내지 심사에서 야, 실무적 시사점이 이게 아주 선명해야지. 당장 뭐가 나와야지. 얘를 풍부하게 적어야지. 실무적 시사점을 뭐 5페이지를 더 써와라, 10페이지를 더 써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지금 학술 연구 논문을 심사하거나 지도하는 과정인데 아무리 그 학과 또는 전공의 성격 자체가 약간 실무적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학술 연구 논문인데 학술적 시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 지점에서 논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논점으로 좀 끌고 가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히 이론적인 전공이냐 실무적인 전공이냐에 따라서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학자가 들어가는데 학술 연구 논문인데 학술적인 가치 얘를 포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포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 논점을 버리고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 부분을 조금 잘 논점을 잘 정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